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이제 총선 투표일까지 12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자살, 자유의 포기 쪽으로 가는 선거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승리는 어렵게 된 정도가 아니라 개헌 저지선 100석을 유지할 수 있느냐도 불투명할 정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여론조사가 틀리더라도 그 정도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20%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40%더라. 이렇게 틀려야 이 선거판이 바뀌는데 한 5%, 7% 틀려가지고는 바뀔 수 없는 압도적인 민주당의 우세 구조가 심화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느낄 정도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세계 전체가 국가 주도의 일종의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영국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도를 합니다.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사실상 전염병을 막기 위한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금종령을 내립니다.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짓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예배를 보면 안 된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아닌 평상시에 있을 수 있었습니까? 예산 100조 집행 있을 수 있습니까? 가구당 최고 100만 원씩 나눠준다, 현금 지원한다,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국가 권력의 행사가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들이 저항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따져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를 치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국회도 이제는 여당을 밀어주어야 한다로 여론이 기울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한 짓을 보면은 당연히 야당을 키워서 견제를 해야 되고, 견제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이 위태롭게 된다. 우리가 중국에 예속되고 북한의 인질이 된다. 그리고 자유진영 속에서 외톨이가 된다. 그러니까 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권 견제론이 나와야 할 판인데 정권 견제론이 오히려 약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역시 황교안 대표의 전략 실수입니다. 그것은 유승민 세력의 유혹에 넘어간 데서 잘못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승민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이고, 보수의 배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수의 배신자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미래통합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버리고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리고 정통보수 세력,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 여기 경상도 유권자들, 그리고 50대, 60대 이 사람들을 외면함으로써 통합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미래통합당 만든 이후에 지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태가 겹쳐가지고 이제 12일 뒤 4월 15일 8시부터 개표했을 때
미래통합당 참패, 황교안 대표 사실상 정계 은퇴해야 할 수준, 이런 식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여전히 낙관하면서 이 정부의 경제실정 비판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형준 공동대표 대책위원장이 이것은 조국 대 윤석열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될까요? 문제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느냐? 미래통합당이 이런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계속 제1당이 틀림없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논평가들이 있어요. 거리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문재인 비판이 많더라, 거리 여론조사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참 과학을 미신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도 거리 여론조사보다는 정확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깨고 이제 진실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진실은 뭐냐? 이제 이대로 가면 우리가 참패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여의도 연구소에서 전국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몇 군데에서 지고 있다 하는 것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진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더 진다는 쪽보다는 아이고 이제 큰일이 났구나, 그동안에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무슨 수를 써야지, 투표장에 나가야지, 60대 70대가 코로나를 겁내서 집구석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다 가족들 끌고 나가야지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을 일깨울 거냐? 첫째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의 정도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특히 울산,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여론조사에서 밀리거나 막상막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길 때가 대구 경북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수도권은 참패 구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고전할 정도라면은 어디서 이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유우파가 이번에는 폭망한다 하는 위기감을 일깨우는 게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가 무슨 선거냐? 코로나 방역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잃느냐 지켰느냐?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느냐 마느냐? 우리가 김정은의 인질이 되느냐? 아니면은 자유민으로 사느냐? 우리가 중국에 예속되느냐? 한미일 동맹이 깨지느냐 마느냐? 윤석열 총장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조국이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민노총 등이 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에서 특권 계급으로 행세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돈을 뿌려가지고 국가 부도가 일어나고 은행이 도산하느냐 마느냐? 결국 국민들이 속으면은 개돼지 되고 안 속으면은 자유민 된다. 속으면은 이번에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로 간다. 그 다음 단계는 월남 패망과 같다.
이런 심각성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체제 전쟁이다. 생존투쟁이다. 이번 총선은 생존투쟁이다. 사느냐 죽느냐, 자유를 잃느냐, 독재를 받아들이느냐. 문재인 정권이 이미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이 반문명적 정책을 계속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인질, 시진핑의 놀이개,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국민들이 타락하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에 속지 않는 국민이 됨으로써 자유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냐, 이렇게 호소해야 될 텐데, 그 호소가 진정성이 있도록 하려면은 저는 황교안 대표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서 참패하면은 황교안 대표는, 그리고 만약 종로에서 진다고 하면은 황교안 대표는 아마 정계 은퇴 수준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선택은 이런 선언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한 원로 정치인의 제안이 저에게 들어왔는데, 저도 그게 좋은지 나쁜지 선뜻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해드리는 것은, 이번 선거 이후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어렵게 된 책임은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이후에 나는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겠다.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겠다. 이것을 던지면서 출마를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면서 그렇게 결단해야 할 정도로 이번에 우리가 불리하고,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지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를 잃게 된다. 자유민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호소가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래 해야 저래 해야 된다라고 훈수를 둘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정도로 절박하다. 그런 선택은 황교안 대표의 몫이지만,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1984를 쓴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지금 진실을 말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판이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하는 진실 하나, 그 다음에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진실, 세 번째,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뭐냐.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정권이고 반역성이 있다. 탄핵감이다. 정권에 의한 반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이번 선거는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